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2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BBC와 페이스북이 당근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의 트렌드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하여 빅테크와 언론들이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심지어는 TV 대담에서도 코로나 백신에 대하여 효과에 대한 찬반의 토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 리브러럼 가운데서 영국 BBC가 오늘 한 가지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앞으로 BBC에서 당근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버린 것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약 25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간의 당근을 1년 이상 넘게 사용하여 왔으나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이트를 금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 운영자가 그간에 백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백신 주사 대신에 당근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25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이 사람이 당근을 계속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상하게 여긴 BBC가 그것을 체크해 본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 대신으로 당근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이트를 BBC가 폐쇄를 하여버리자 여기에 질세라 미국의 빅텍들이 같이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북이 맨 먼저 당근 이모티콘이 올라오는 그 사이트를 역시 블락을 하여버렸고 구글과 트위터도 당근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을 검열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코비드 관련 언론 검열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요일인 23일 다우존스 지수가 3만 미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 출범 시에 3만 1000을 기록하였던 다우지수가 그때에 비해서 약 1000포인트가 빠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최고점을 찍었던 1월 4일의 기준으로는 20% 이상이 오늘 하락한 것으로 증시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날인 목요일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한 이후에 생긴 여파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연준은 앞으로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여기에 패닉에 빠진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에서 돈을 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S&P 지수 경우에도 전날 대비 2.4%가 빠진 91포인트가 하락한 시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또한 나스닥 역시 2.4%가 하락한 200포인트가 빠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 지표가 전부 하락 국면으로 들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미국의 경제 침체의 신호탄으로 많은 경제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 20% 이상을 하락을 하고 있고 다우존스까지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은 전체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고 투자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의 공포 게이지인 CBOE 지수는 28.7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OECD 지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포 지수라고 불리며 시카고 선물 옵션 시장의 지수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수를 일명 Volatility Index라고 하여 VIX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수가 높아질수록 주식시장의 급락과 불안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증시는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급락을 하고 있다고 오늘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하원 의장 출신인 뉴 깅그리치 의원이 FNC, 팍스뉴스 채널과의 오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쓰나미가 일으켜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며 전날 케빈 맥카티 등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이 발표를 한 앞으로의 의회 운영에 관한 공화당의 결단에 대하여 그것은 공화당이 의회 안에서의 앞으로 의정활동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국정을 운영하는 프레임을 발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화당이 하원을 과반수 이상 차지한다는 것을 확정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케빈 맥카티 등이 미국에 대한 우리들의 서약이라는 명명하에 공화당 하원의원 31명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 의회 차원의 계획이라기보다는 미국 국정 운영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그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의정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하원의 과반수 이상 장악을 공화당이 그만큼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공화당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데 상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전망이 없습니다. 미국의 전통대로 상하원 과반수가 항상 크로스가 되어 왔던 것이 그대로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했듯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양원을 과반수 이상 차지할 것인지 이번 중간선거가 새로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51개 주로 바뀔지도 모르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의 진원지는 바로 가장 리버럴하다고 알려져 있는 캘리포니아 주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가장 급진적인 아젠다를 수행하고 있는 주정부 관료들 때문에 많은 카운티 관료들이 그 몸살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샌프란시스코 부근과 LA 주변의 몇 개 카운티의 관료들과 또는 게빈 뉴섬과 같이 극좌적인 정치가들이 너무나 좌편향적인 의제를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여기에 혐오를 느낀 많은 카운티 지도자들이 자체 조직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조직의 이름은 바로 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운티가 절대적으로 많은 이 뉴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이들과는 정반대로 미국의 보수 정통을 수호하고 정상적인 캘리포니아를 갖기를 원한다고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운동을 펼치는 이유는 바로 버지니아 사태입니다. 버지니아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고 있는 이들의 운동은 버지니아주가 원래는 한 개 주였습니다. 그러나 남북전쟁 당시에 버지니아주가 남부군의 편을 들자 서부에 살고 있던 많은 버지니아 주민들은 우리는 그게 동조할 수 없다고 하여 따로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명명하고 자기들은 북군의 양키를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버지니아가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웨스트 버지니아 사람들은 이들과는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관이 다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다고 하여 웨스트 버지니아로 독립하였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교훈을 얻은 캘리포니아 많은 카운티의 지도자들이 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기존의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와 그들을 쫓는 위정자들에게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역사가 지나고 뉴 캘리포니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 주지사 프리처 커리, 텍사스에서 올라오는 불법 입국자들 버스에 대항하기 위하여 주 방위군을 지금 오늘 동원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텍사스주 그레그 애봇 주지사는 지난 2주 동안에 약 1000명의 불법 입국자를 센츄럴 시티라고 자랑하고 있는 시카고로 수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뜨거라고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주 방위군 소집을 명한 것입니다. 한편 시카고 시장인 로리 라이트풋은 이것은 이 이민자 버스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비난을 하고 나가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매 주말마다 시카고에는 50건 내지 100건에 해당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 범죄의 도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율을 나타내고 있는 시카고 시장 라이풋은 참 끈질기게도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는 시카고 마피아가 돕고 있는 것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표적으로 가장 갱의 활동이 활발한 시카고의 디펀딩 폴리스를 지지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 주지사는 주 방위군을 동원하여 이들을 다시 버스에 태워 시카고 시티 외곽으로 지금 이송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즉 시카고 시대에는 불법 체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센츄럴 시티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은행 총재를 사임시키기 위하여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은행 총재인 멜 패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도에 5년 임기 보장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2024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임명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사건의 발단은 엘고 전 부통령이 멜 패스 은행 총재가 기후의제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한 후 그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선 데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부랴부랴 멜 패스 은행 총재에게 사임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과 사상이 맞지 않는다고 공무원을 간두게 하는 이 행패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FBI의 서류 접근 권한을 승인한 다음에 이에 질서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원래 주심이기도 한 플로리다 지방법원의 엘레인 판사에게 말하라고 압수 서류에 대하여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법 집행을 하라고 오늘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기어리 판사에게만 서류 접근 권한을 한정해야 함에도 FBI까지 하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며 이 청원을 해당 판사인 에일린 판사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